그 남자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저 무심코 날린 공격 하나가 이 마법 소년의 팔을 관통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무도 세계에서 넘어온 무림지존이라는 사실을. 단 일격의 힘만으로 무도 연맹 전체를 멸망시켰던 존재임을. 내가 이 세계에 오게 된 건 환생한 내 아내 때문이었다. 폭풍 속에서 바다 전체를 얼려버릴 만한 공격을 날린 후에 이 세계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거대한 가시껍질 벌레들의 습격을 받고 있었다. 그저 조금 큰 파리일 뿐인데 말이야. 대충 휘둘러 베어버렸다. 이 낯선 세계에 대해 나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게다가 이들은 다들 외국인처럼 보였다. 여기는 틀림없이 중원에서 아주 먼 곳이겠군. 하늘에서 날뛰는 가시껍질 벌레들을 바라보며 나는 살짝 기를 모았다. 한방에 차가운 신이 송기란 빙신장을 날려보냈다. 모든 벌레들이 순식간에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다음 순간 얼음 덩어리들이 전부 터져나갔다. 허공에서 불꽃놀이처럼 아름답게 흩어졌다. 이 장면을 본 이국인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노인이 다가와 내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야. 그런데 다음 순간 그 노인이 반지 하나를 꺼내더니 손가락에 끼우며 무척 기괴하고 요상한 동작을 취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노인이 내 말을 알아듣고 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근데 당신 그 반지를 끼고 나서 꼭 그렇게 역겨운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건가? 이 반지가 번역기 역할을 하다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에드먼드라고 하는데 로열 상회의 회장이라더군. 그는 내 행동에 무척 감사해했다. 저희 상회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마검사님. 조금 이상하군. 마검사라니. 그게 무슨 호칭이지. 알고 보니 이 세계에서 마검사란 검과 마법을 모두 쓰는 자를 말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마법은 또 뭐야? 에드먼드는 내가 방금 보여준 행동을 눈앞에서 얼음 조각을 쏘아 올린 걸 마법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에드먼드는 계속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통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노인장, 질문이 너무 많군. 내 표정을 보더니 에드먼드가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 영감탱이 설마 좀 돈 건가? 날이 저물자 내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드레이크 왕국의 수도 바르안으로 가는 숲속이었다. 에드먼드가 내게 언어 해석 반지를 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반지를 끼고 나니 기분이 묘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물건이 다 있다니.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쪽에서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느껴졌다. 이 에너지는 내가 중원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드는군. 이 힘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확인해봐야겠어. 다음 순간 난 숲 상공으로 떠올랐다. 그 직후 이 특별한 에너지를 손바닥에 응축시켰지. 찰나의 순간 그 에너지를 전부 방출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 내 몸속에 쌓인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야. 하지만 분명 중원에 있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단 말이지. 설마 그 목걸이 때문인가? 화연이 말했었지. 이 목걸이에는 보낸 이에게 돌아갈 힘이 깃들어 있다고. 그 후 내가 이 목걸이를 사랑의 연꽃과 하나로 합쳤었지. 만약 내가 여기로 전송된 게 목걸이의 힘 때문이라면 화연도 분명 이곳에 있을 거야. 이 낯선 세계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상단을 따라가기로 했지. 일단 수도인 바르안으로 가보는 거야. 에드먼드 일행의 호기심에 대해서는 그저 이렇게 둘러대고 말았어. 산속에서 쭉 수련만 하다가 이제야 세상 구경 좀 나왔다고 말이야. 바로 그때 무리에 섞여있던 꼬마 하나가 다가왔다. 내 눈을 보며 동경을 가득 담은 채로 말이지. 그 꼬마 이름은 루피라고 하더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세계에 대해 정말 아는 게 많았어. 이 세계는 지형도 참 기묘한 데다 문자도 중원과는 완전히 다르더군. 게다가 이 세계에는 엘프나 드워프 같은 종족만 있는 게 아니었어. 수인 같은 존재들도 있더란 말이지. 그 모든 종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건 용이라 불리는 생물이라더군. 다르게 말하면 날개 달린 거대한 도마뱀 같은 거랄까. 가장 황당한 건 여기엔 전속 마법이라는 게 있더군. 5환 이상의 마법사들만 쓸 수 있다나. 이 진법을 통하면 말이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더군. 전송거리는 그저 마법사의 역량에 달렸다는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지 않나?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더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달이 무려 3개나 떠있더군. 이 광경을 보고 나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여기는 내가 알던 중원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이라는 걸 말이야. 화연, 정말 네가 나를 부른 건가? 그때였다. 상단 쪽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알고 보니 사비나가 자기 동생 애니를 붙잡고 실랑이 중이더군. 곁에 있던 두 사내는 애타게 말리고 있었고 수도에만 도착하면 너희 둘 다 분명 고칠 수 있을 거야. 수도에는 실력 있는 마법사들이 아주 많거든. 사비나의 표정은 반쯤 미쳐 있었어.
가시껍질 벌레의 알이 우리 심장 안에 박혀있는데 언제 유충으로 부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대체 누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겠어. 벌레의 알이 부화하는 알에는 우린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존재가 될 게 뻔해. 그 꼴이 날 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정신 멀쩡할 때 여기서 죽는 게 나아. 바로 그때 내가 툭 튀어나갔다. 잠깐, 너희 상황이라면 대충 어떤지 감이 오는군. 내가 치료해줄 수 있을 것 같군. 일단 그 단검부터 집어넣지 그래. 사비나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저희를 치료해주실 수 있나요? 뒤늦게 달려온 에드먼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마검사님, 혹시 치유 마법도 하실 줄 아시는 겁니까? 이 노인네, 참 귀찮게 구는군. 난 치유 마법 같은 건 모른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치료술이라면 알고 있지. 자, 이제 치료를 시작할 테니 다들 뒤로 좀 물러나. 사비나와 그 애를 보며 말했다. 너무 긴장할 것 없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우선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빼도록 해. 다음 순간 내 내공을 끌어올리자. 그녀들의 골격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묵직한 내 진기가 그녀들의 경락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곧 그녀들의 심장 속에 숨겨진 가시껍질 벌레 알을 찾아냈다. 이제 내 기운을 세밀하게 조종해서 심장을 다치게 하지 않고 그 알들만 불태워 없애면 된다. 심장 주위를 흐르는 내공을 집중시켜 단숨에 발화시켰다. 사비나와 그 애가 긴 숨을 내뱉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긋 웃으며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됐어. 끝났다. 부작용 같은 건 전혀 없을 테니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 바르안으로 향하는 길목. 상단 일행이 이동하고 있었다. 여행자들은 너도 나도 투덜거렸다. 이 빌어먹을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소년 루피가 내게 물통을 건넸다. 마검사님, 물 좀 드세요. 나는 물통 속에 물을 내려다보았다. 날씨가 찜통이라 물도 미지근하다 못해 뜨겁다. 나는 살짝 내공을 운용했다. 미지근했던 물이 순식간에 얼음물로 변했다. 이제야 좀 마실 만하군. 나는 물통을 루피에게 건넸다. 루피는 손바닥에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에 깜짝 놀랐다. 얼음물을 한 모금 들이켜자 머리끝까지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온 세상이 다 상쾌해지는 기분이다. 하지만 잠시 후 이 녀석이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마검사님, 저 물병도 좀 얼려주시면 안 돼요. 이 꼬맹이가 나한테 도움을 준 적도 많으니 이 정도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나는 다시 한번 내공을 뿜어냈다. 차가워진 물병을 든 루피가 한바구음을 지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단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아버렸다. 진짜 귀찮게 구는 녀석들이라니까. 제일 짜증나는 건 그 얄미운 에드먼드까지 달려온 거다. 진짜 징글징글하게 굴더군. 그래도 그는 내 얼음물을 마셔보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륙에서 나름 얼음물이라 하는 것들은 다 마셔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라나. 그게 왜 그런지 좀 의아하긴 했다. 난 그냥 물을 얼렸을 뿐이다. 맛이 변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에드먼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 보통 마법사들이 얼음을 만들 때는 공기 중의 마력 속 차가운 속성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력의 잡질이 얼음 속에 섞여 들어가서 맛을 아주 형편없게 만든다는 모양이다. 그런데 네가 만든 얼음은 유난히 순도도 높다 보니 맛도 아주 일품이더군. 그 말을 들은 에드먼드의 머리가 팽글 돌아가더니 대단히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더군. 결국 나는 이 꼴이 되고 말았지. 이 거리에 얼음 만드는 일꾼으로 말이야. 에드먼드는 내 전담 영업 매니저가 됐고 수익 배분은 4대6으로 정했지. 그놈이 4, 내가 6이야. 놀라운 건 말이지. 장사가 상상 이상으로 잘 된다는 거다. 대륙 10대 상회 중 하나인 메이지 상회까지 거래를 듣자고 달려들 정도니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지. 사비나가 내 얼음을 활용해서 기가 막힌 디저트를 개발했거든.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차갑고 달콤하면서도 진한 그 맛은 생전 처음 맛보는 별미더군. 하나만 먹기엔 너무 감질나길래 사비나한테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려던 참이었다. 헌데 가게 문 앞까지 갔을 때 영 거슬리는 광경이 보이더군. 웬 귀족 도련님 몇 명이 손님들을 죄단해줬고 사비나더러 자기들 시중만 들라고 깽판을 치고 있더군. 저것들 제 버릇게 못 준다고 툭하면 칼부터 빼들고 남을 위협하는 꼬락선이라니. 그중 한 녀석이 특히 눈에 띄더군. 그놈 눈빛엔 뭔가 특별한 마력이 서려 있더라. 마치 영혼이라도 홀릴 듯한 힘이었지. 그 상황을 보자 에드먼드가 급히 나서서 무마하려 들더군. 하지만 에드먼드가 끼어들자 그 소녀는 오히려 더 흥분하더군. 귀족을 욕보인 죄라며 오늘 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이러면서 말이지. 소년의 표정이 점점 광기로 물들어가더니 다음 순간 긴 칼을 휘둘러 에드먼드를 베어버리려 하더군. 에드먼드는 그 검격을 피할 능력 따위는 전혀 없었지. 바로 그때 팔 하나가 불쑥 나타나선 매섭게 내리꽂히던 칼을 가로막았지. 내가 대충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놈의 칼은 그대로 튕겨나갔다. 내 행동에 소년의 눈에 불이 튀더군. 잠시 후 놈이 칼에 마력을 집중시키더니 빛이 번쩍이며 소년의 검술이 극한의 속도로 몰아치더군.
하지만 아무리 검을 휘둘러대도 내 옷자락 끝에도 닿질 못했지. 놈이 또 한 번 내 잔상을 베고 지나가자 끊임없는 그 짓거리에 짜증이 밀려오더군. 내 놈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실력은 그 오만함을 뒷받침할 수준이 못 되는데 말이야. 다음 순간 난 손가락을 뻗어 가볍게 길을 튕겨보냈다. 그 기운은 순식간에 빗줄기로 변해 소년의 손목을 단번에 관통했지. 극심한 고통에 소년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지더군. 놈은 피가 흐르는 손목을 틀어쥐었지만 손목이 뚫린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얼굴에는 짙은 살이만이 가득하더군. 그 광경을 보고 난 천천히 녀석에게 다가갔지. 소년은 겁도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난 차갑게 녀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미 바닥에 누워있을 수 있었는데 뭐하러 굳이 일어나나. 정 그렇게 놀고 싶다면 어디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고.